보겠습니다. 18번을 질문한 학생이 있는데 약간 슬플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걸 물론 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와 논외로 이걸 기억해 사용하려면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잖아. 자, 8개가 있다고. 니네가 이 중에 3개를 뽑고 싶어. 그러면 5개를 뽑아서 버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니? 그게 8C3과 8C5가 왜 같은지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뽑을 거 아니라 나머지 버린다 이런 관점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n-r개를 뽑아서 버리는 방법의 수와 같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합을 계산할 때 이 뒤쪽에 있는 숫자가 n의 그러니까 2분의 n보다 크다면 무조건 바꿔 계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계산량이 줄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당연히 r 플러스 1이 r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긴 한데 해볼까요? 있어버리네? 그죠? r이 2일 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r 플러스 1이 얘랑 같은 게 아니라 12에서 얘를 뺀 거랑 같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3 마이너스 r제곱하고 같다. 그럼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2는 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r은 3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도 되고 3도 되니까 답은 5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NCR이 NCN-R과 같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으로 증명하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증명돼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저걸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갖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이건 문장을 써줄게요. 좀 길어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얘가 저 위에 적혀있는 n-1c r-1입니다. 왜냐면 특정 한 개를 이미 뽑은 상태에서 n-1개에서 남은 r-1개를 뽑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와 특정한 한 개를 배제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얘가 n-1cr이죠. 의 합이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 뜻을 알고 계시면 이 식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증명을 이 문장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식으로 안 하고. 무슨 말 이해하겠니? 왜냐하면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는 건 특정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해서 r개를 뽑는 것과 특정 한 개를 반드시 배제해 r개를 뽑는 것으로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다 아닐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도 아닐 수도 없어.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NCR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 네, 좋아요. 이 식도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중요한 식이다 라는 거. 알았니? 넘어갈게요. 넘어가 되죠? 31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8장 중에서
5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 이걸 약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아이 똑똑해요. 홀수가 짝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짝수에는 0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0 포함. 0이 짝수냐 홀수냐 논란의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0 포함이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죠? 0 포함. 짝수계다. 그러면 1, 3, 5, 7, 2, 4, 6, 8 5장을 뽑으니까 홀수가 짝수계니까 홀수를 안 뽑을 수는 없겠죠. 짝수가 4개밖에 없어서. 그죠? 그럼 0은 의미 없겠네, 이제? 홀수를 안 뽑을 수 없잖아. 5개를 뽑는 거니까. 짝수가 지금 4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홀수를 2개 뽑고 짝수를 3개 뽑는 방법과 홀수를 4개 뽑고 짝수를 하나 뽑는 방법의 합으로 구성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28가지다. 이렇게. 매우 쉽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서로 다른 연필 7자루를 2자루, 2자루, 3자루씩 포장하여 친구 3명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소위 분할과 분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 대상을 몇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일단 분할을 먼저 생각해 볼게. 이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포장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다라고 간주해 볼게. 알겠지? 포장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면 7개에서 2개 뽑고 2개 뽑고 3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개 뽑고 2개 뽑고 2개 뽑으면 안 돼요? 아니, 안 될 게 뭐 있어요? 2개 뽑고 3개 뽑고 2개 뽑으면 안 돼요?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작은 숫자를 먼저 뽑는 게 조합 계산식이 더 간단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7개에서 2개를 먼저 뽑습니다. 알았니? 그리고 5개에서 2개를 뽑아요. 왜냐면 2개를 뽑았으면 5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리고 3개에서 3개를 뽑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자,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곱배 법칙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곱배 법칙은 반드시 순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의도와 관계없어. 곱배 법칙을 쓰는 순간 순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것도 중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제가 5명 중에 2명을 뽑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제가 이거 5 곱하기 4를 2로 나눈다고 배우는데 사실 2명 안 뽑고 5명 중에 1명 뽑은 후 다시 1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 곱하기 4인데 왜 이건 20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한단 말이죠. 내가 데이터가 많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뭐냐면 이미 곱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즉 첫 번째 뽑은 사람과 두 번째 뽑은 사람이 구분이 될 때 곱배 법칙을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는 단순히 연필을 2자루, 3자루로 나누려고만 했지 어떤 얘들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 근데 우리와 마음과는 다르게 이 3자루씩 포장한 건 무조건 구분이 돼. 이해하겠니? 즉 3자루에 대해서 곱배 법칙을 쓴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자루는 구분이 안 되는데 곱배 법칙을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배 법칙을 못 쓰는 거냐? 아니, 그런 건 또 아니야. 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은 곱배 법칙이니까 순열이란 말이야.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순서 없는 걸 셀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조합의식이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데 NCR을 우리는 직접 세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죠. 무슨 말이냐? 문제에 순서가 없다고 했니? 하지만 우리는 순서가 없는 걸 못 세.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쳐. 그걸 센 다음에 나중에 순서를 지워. 이런 얘기예요. 순서를 지우는 기법이야. 그럼 내가 얘는 순서가 있는데 얘랑 얘는 없다고 했지?
그럼 이 두 개의 순서만 지우면 되니까 이 두 개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니? 여기까지면 분할한 거야. 분할한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친구 3명에게 나눠주니까 여기다가 3팩토리얼 곱하면 되는 거지. 웬만하면 식을 나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거든. 웬만하면. 왜 그러냐? 이게 이상하게 풀어서 답을 내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 있어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게 나눠야 되는 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했는데 답이 나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답이 맞았다가 어떤 때는 답이 안 맞았다 이러니까 아씨 역시 경호에서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 말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C3은 어차피 계산해봐야 1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생략하지 마세요. 왜 생략하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9자루의 연필을 3자루 나누기로 했어요. 그럼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이잖아요. 여기 333이 같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생략을 했어요. 어차피 1일 거니까. 그럼 여기를 실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지 않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이 3C3 세 글자 쓰면 손가락 부러지냐? 손가락 부러져?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이런 상황 많아요. 내가 열심히 셌어. 계산을 했지. 객관식 보기 없네. 아 씨발 하면 다 지우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쓴 식을 보고 어디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추적할 때도 식이 다 남아있는 게 좋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셔라 라는 거예요. 얘는 분할과 분배를 동시에 묻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소가 8개인 전체 집합을 원소가 3개, 3개, 2개이고 서로 소인 세 부분 집합으로 나눌 때 당연히 서로소가 되겠죠. 8개를 3개, 3개, 2개를 쪼갰는데 어떻게 서로소가 안 됩니까? 집합은 중복원소도 없는데 하나만 한 얘기 쓰여져 있고요. 알겠죠? 네. 특정한 원소 2개가 같은 부분 집합에 속하는 경우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뭔 생각해야 돼요? 특정한 원소 2개가 2개짜리 집합에 들어있는 경우와 3개짜리 집합에 들어있는 경우로 문제를 분할해야겠다. 맞나? 같은 부분 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할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얘가 지금 3개, 3개, 2개가 있잖아. 근데 특정한 원소 2개가 같은 부분 집합에 2개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만 여기에 특정한 원소 2개가 들어가면 이미 집합이 다 닫혀버려서 더 이상 뭔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 맞잖아.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특정한 원소 2개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분할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사실 다 풀었다고 보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네. 자, 특정한 2개의 원소 2개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했으면 너네 그냥 6개의 원소를 2개로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분의 1 33 똑같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까지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 2개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지 못했다. 근데 아무튼 특정한 원소 하나 2개가 있으니까 걔한테 하나를 보태줘야 되잖아. 그게 한 가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럼 몇 개 원소가 남았어요? 몇 개 원소가 남았냐고? 특정한 원소 2개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지
아, 이거 좀 잘못 쏘는 것 같은데? 맞게 쏘는 건가? 특정한 원소 두 개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지 못하죠. 그러면 세 개짜리로 들어가야 되죠. 네, 세 개짜리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을 만들면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냥 6개밖에 없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얘를 1개, 3개, 2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특정한 원소 2개를 그냥 1개인 집합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물론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편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6C1. 자, 1개짜리. 그 다음에 5C2. 그리고 3C3. 이 경우에는 1, 2, 3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순서를 만들죠? 예,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60까지입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10과 60의 합인 70이 답이 되겠다. 이해됐죠? 특정한 원소 2개는 어차피 1개의 원소랑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개짜리를 만드는 거지. 만들어서 특정한 원소를 나중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되겠죠?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선택들을 좀 유심히 보세요. 저도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사고 해를 수정해서 이럴 때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더라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걸 보고 많이 따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자기가 만든 풀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지만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좋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자,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6명에게 1호실부터 4호실까지의 방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 배정하고 남학생은 3호실과 4호실에 3명씩 배정하고 싶다. 이런 뭐 고민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 않나? 여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 곱하기 남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겠지. 이걸 더하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학생을 배정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남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여학생을 배정하는 건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3명을 뽑아요. 3명인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경우에서 이딴 식으로 써있죠? 5명 5명을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 배정.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입회할 필요 없죠. 왜냐면 2명, 3명 다 되니까. 그렇잖아. 맞잖아. 오히려 2팩을 곱해야 되죠. 아니 곱하면 안 되죠. 왜냐면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예. 네. 곱하기 남학생은 6C3 그리고 3C3 얘가 지금 이렇게 해야 맞잖아 원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방배정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걸 곱해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물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예. 그러면 10 곱하기 20인가? 네, 200까지네요.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8번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 8명이 탑승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네.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처음에 2명, 다음에 3명, 마지막에 3명 3개 층에서 모두 내린다. 일단 2명, 3명, 3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8명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아니 사실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선생님 1층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문제는 상식적이거든요. 아니 3명의 그룹이 맞다 뭐 안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동시에 막 1층에서 내린다 이런 상황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예. 최소한 2층까지는 가겠죠. 선생님 환경을 생각해서 2층 계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 알았지? 예. 아무튼 이 문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2층부터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냥 그렇게 탑재해줘. 알았지? 예. 그러면 8명을 2명을 뽑고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고 3C3까지 곱해주세요. 그럼 이 33 때문에 200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거. 봐봐 3C3 생략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럼 200분의 1 안 할 것 같잖아. 그지? 그리고 내릴 층은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제발 7개 중에 3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층만 선택했지 어떤 층에 누가 내리냐를 선택을 안 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3명, 2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룹 자체가 이것도 사실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3명인 조가 내린다. 약간 고민이 되네요. 63 3개 층이 있어요. 왜 지우는지 알 것 같아. 왜 지우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야.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 8명의 사람이 어쨌거나 3명 그 다음에 3명 2명 이렇게 쪼개져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명 2명 네. 그리고 6명 중에 6개 층 중에 7층까지 올라가니까 2층부터 7층까지 내린다고 했잖아. 네. 그럼 6개 층 중에 3개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2명짜리가 이것도 이상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마지막에는 3명이구나. 뭔가 했어요? 네. 내가 처음에 문제 잘못 풀어서 수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문제 방금 여기 잘못 읽은 거예요. 처음에는 2명, 다음에는 3명, 마지막에 3명 내리는 순서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리는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순서가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숫자만 얘기하고 있지 그 대상이 누구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이 처음에 내린다고 했는데 3명은 반대로 바꿔서 내려도 차이가 없는 거거든.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3명인 조가 내리는 순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2명 내리는 거니까. 사람이 달라서 3명 다르지만 사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가 돼요. 이것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뭔가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왜 2를 곱해놨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있나? 이거 봤는데 없었어요. 없었고 내리는 방법을 얘가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보통 내리는 방법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6P3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리는 방법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C3 곱하기 2로 처리한 거예요. 이러면 11,200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번 집합x에서 y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킨 함수 fx를 구하시오. 얘는 얘로 대응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대소관계도 중요하지만 1대1 함수잖아요. 그죠? 1대1 함수고의 단조 증가 함수의 형태죠? 단조 증가 함수의 형태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1 이게 중요한 거야. 1, 2, 3은 어차피 5보다 작은 애한테만 대응할 수 있거든. 1, 2, 3은 여기만 대응할 수 있다고. 그리고 5는 여기만 대응할 수 있는 거야. 이 규칙을 만족하려면. 맞아? 근데 부등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대응하는 순서는 문제에서 이미 정해놨다. 너는 그냥 누구한테 대응할지나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즉 순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1, 2, 3이 함수값으로 취할 수 있는 게 1, 2, 3, 4인데 이 4개 중에 순서 없이 3개만 뽑으면 알아서 대소관계에 맞춰서 대응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는 6 아니면 7이니까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8개예요. 오히려 부등호가 들어가면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순서를 문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 없는 것만 세면 돼요. 이게 쉬워진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경우의 수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죠. 와, 이제 원스텝 끝났다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이 아니고 1번, 2번, 3번 아시겠죠? 자, 1번, 2번, 3번 색을 하나씩 칠하려고 해요. 변을 공유한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칠하고 싶은 친구 있냐? 굳이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그건 아니잖아, 맞아? 얘가 인접한 영역이 많으니까 얘를 칠하는 게 경우의 수가 더 쉬워져. 문제가 더 쉬워진다고. 알겠지? 자, 그럼 저기다 1번을 칠했어. 이 말은 내가 뭐 하자는 얘기라고 했어? 저기 1번이 칠해진 문제로 바뀌어있고 바뀐 문제 답을 구한 다음에 3을 곱하자 이런 관점이야. 여기에 2번을 칠해야 되겠지? 2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두 개의 정사각형은 이미 색칠이 된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런데 여기를 칠하려고 보니까 바로 갈등이 시작되지. 여기는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2일 때랑 여기가 3일 때랑 여기의 방법수가 달라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향을 주고 있잖아. 더 이상 곱해서 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곱해서 풀 수 없으면 분할을 시작해야죠. 합의 법칙을 써야 되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뭐가 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았니? 이러면 이대로 쭉 풀고 싶으면 여기다 괄호 열면 돼요. 합의 법칙을 쓰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내가 A에다가 2를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제 말 맞아 안 맞아?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2라고 할게. 여기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한 가지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2만 아니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예. 네. 그러면 두 가지야. 여기 올 수 있는 게 맞잖아. 예. 네. 여기도 두 가지지. 여기도 두 가지야. 더하기. 됐니? 자, 분할했으니까 더하기야. 이번엔 여기다 3을 칠할 거라고. 3을 칠한다는 얘기는 2를 내가 곱했다는 뜻이야. 3을 골랐으니까. 알겠지? 근데 여기는 1로 자동 결정이 되죠. 그럼 또 한 가지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하고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밖에 인접 안 해 있으니까. 그럼 2 곱하기 2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2 해서 70이다. 제가 지금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강조했던 뭐예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그리고 분할을 이용한 합의 법칙의 사용. 진짜 그대로만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네. 이것만 가지고 웬만한 문제 다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5번 볼게요. 5번도 좀 특이한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요? 맨 위랑 맨 아래가 다르다고 했잖아. 색 몇 개냐? 세 가지 색. 알겠지? 그럼 여기 1번 칠하고 여기 그냥 2번 칠하자. 그럼 또 3 곱하기 2 하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맨 위와 맨 아래가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 놓고 이제 다른 데를 칠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뭐 2를 칠하고 여기에 3을 칠했다고 해봐. 그냥 해본 거야. 그냥 해본 건데 그럼 여기 1밖에 뭘 칠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그치?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키면 이 다음에 여기나 여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기가 2냐 2가 아니냐가 아니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가 좀 달라질 것 같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 여기가 1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3이 자동 결정돼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가 2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가 3이 자동 결정돼 버리잖아. 그런데 여기가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또 자동 결정되네요. 어쨌거나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가 뭐냐가 1 아래와 2 위를 막 계속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맞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아?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같지? 그래서 가운데 가지고 풀자 그냥. 괄호 이럴까? 알겠지? 자, 여기가 1이라고, 여기가 1일 때 먼저 할게요.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 여긴 3으로 확정이죠. 1도 올 수 없고 2도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1 곱하기 1이라고 설명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저기만 채우면 되는데 1만 아니면 되니까 2 또는 3이잖아요.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 이해하겠니?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2인 경우도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1, 1, 2겠죠. 그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여기가 3일 때만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3이라면 여긴 2여야 되는 거죠. 여긴 1이어야 되는 거죠. 다 자동 결정이네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맞아요. 그래서 5, 6에 30이다. 이게 답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가운데로 갔어? 옆에 거 안 하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뭔가를 칠했을 때 그게 다른 거야. 어떻게 영향을 주냐를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너네는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자꾸 곱하기만 하려고 하잖아. 무슨 구구단을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곱하기만 하려고 해. 그런 걸 보는 게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시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들? 아, 내가 여기를 칠하면 여기는 갑자기 이거밖에 칠할 수 없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겠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뭐야 이 페이지? 엄청난 페이지인데? 네. 세 종류의 상품이 3개씩 있습니다. 이 상품을 그림과 같은 진열장에 한 칸에 하나씩 모두 진열하고자 한다. 가로줄에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상품을 진열하고 세로줄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개 쉽잖아요. 야, 여기에다가 3개 나열하면 3팩토리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여기 A, B, C 이렇게 3개 왔다고 쳐봐. 그럼 밑에 똑같은 거 못 온다며. 그럼 여기 교란이네. 2가지. 여기는 교란이네. 2가지. 끝났잖아. 24가지. 3개짜리 교란 수준의 수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이해되죠? 네. 세로줄끼리 이웃하는 건 달라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아 이거 교란 수준이다 이렇게 교란 수열 직접 묻는 문제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출제 되기도 하거든요. 이때도 이거 외워서 사용하시면 좀 빠른 풀이가 가능하죠. 이해하겠니? 이때 갑자기 수영도 막 그리고 있고 이러면 피곤할 거 아니야. 알았니? 자 넘어갑니다. 8번 이거 그냥 노가다인데 왜냐하면 답이 11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30 언더는 노가다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노가다 하기 싫다는 거야? 노가다에 실패했다는 거야? 질문자 누구야? 갑자기 손 안 드네? 윤지야? 노가다에 실패한 거야? 하기 싫다는 거야? 실패한 거 같은데 너는? 맞아? 같이 해줄게 그러면. 하기 싫은 학생은 하게 하는 게 맞아요.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알겠지? 했는데 실패해야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 한 번씩 수강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교시에 국어가 있어야 수강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일단 1교시에 국어가 있으니까 국어를 1교시에 수강하는 경우를 다 세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근데 2교시를 뭘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얘가 어차피 세 가지만 들으면 되니까 한 번은 공강을 쳐야 되거든요. 그잖아. 2교시에 공강을 한번 쳐봅시다. 공강 칠 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3, 4교시에 영어가 자유롭게 열리는가를 보셔야 되죠. 그죠? 예, 근데 2교시 공강을 제가 자유롭게 치는 게 뭐냐면 3교시에도 수학 영어가 있고 4교시에도 수학 영어가 있으니까 별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2가지죠. 영수냐 수영이냐. 수영 당연히 이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국어를 여기서 듣고 영어를 2교시에 들을 수도 있겠네요. 2교시에는 영어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영어를 듣는다라고 하면 이제 수학만 들으면 되니까 수학 공강이냐 공강 수학이냐 다시 2가지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국어를 듣고 공강을 치는 거랑 국어를 듣고 영어를 듣는 걸 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국어 수학 불가능하거든요.
국어는 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첫 타임에 개설되어 있는 수학을 들었다고 할게요. 알겠죠? 수학을 들으면 2교시에 국어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국어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영어는 3, 4교시에 둘 다 있으니까 00, 00 또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이해하시죠? 예. 수학을 들은 다음에 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들을 수도 있었죠. 영어를 들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국어 공강만 가능합니다. 공강 국어는 안 돼요. 공강 딱 쳐버리면 국어가 없어요. 맞죠? 예. 한 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을 들은 다음에 공강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 수학, 국어, 수학, 영어 했으니까 수학 공강 가능하다. 그러면 남은 게 국어, 영어잖아. 이것도 국어, 영어밖에 안 돼요. 3교시에만 국어가 있어요. 한 가지. 이해하시죠? 처음부터 공강을 치면 안 되나요? 되죠. 전 잠이 많아가지고. 네, 됩니다. 네, 처음에 공강을 쳤어요. 그러면 공강을 치고 나면 국어를 듣든지 영어를 듣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 영어밖에 없으니까 2교시에. 국어를 들었으면 영술 듣는 게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둘 다 개설돼 있어서. 근데 영어를 들었으면 국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가 3교시밖에 없으니까 국수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11가지입니다. 네. 짜증나긴 하지만 이런 능력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경우수를 세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좀 천천히 세. 너무 빨리 세려고 하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얘기하지만 약간 느려도 정답이 나오는 풀이가 결국 시험에서는 강력한 풀이에요. 아주 느린 풀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알겠죠? 근데 아주 빠르고 확률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풀이는 사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내신 시험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개 빠른데 가끔 틀린다. 나 같으면 그런 풀이 안 써요. 알겠죠? 예. 9번 집합 A가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그럼 12의 양의 약수면 1, 2, 3, 4, 6, 12가 될 거예요. 서로 다른 원소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곱과 나머지 두 수의 곱이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곱이 같은 두 수를 일단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1, 2, 그러니까 곱이 같으면 숫자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1, 2하고 같은 거 없잖아. 1, 3도 없고 1, 4도 없고 없어 이제. 근데 1, 6 같은 거는 2, 3으로 갖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 12 같은 것도 3, 4로 갖게 할 수도 있고요. 2, 6으로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 4와 2, 6도 곱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 12와 6, 4도 곱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곱이 같은 두 수의 순서상을 다 나열한 겁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4개의 수를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나? 이 5가지 곱하기 5를 곱했다는 건 이거 하나를 택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양 끝하고 나머지 두 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1, 6이 양 끝으로 가고 2, 3이 가운데로 오든가 2, 3이 양 끝으로 하고 1, 6이 가운데로 오든가 이걸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선택했다면 각자의 숫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걸 고려해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4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왜냐면 이 관광명소 문제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5곳의 관광명소가 있어요. 서로 다르겠죠. 그죠? 얘도 1, 2, 3일차에 서로 다른 거에 방문하고 얘도 1, 2, 3일차에 서로 다른 거에 방문하면 산술적으로 중복됨이 없다면 6곳을 방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5곳밖에 없으니까 한 곳은 꼭 중복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런데 진아와 준이가 방문한 명소가 4곳밖에 안 된대.
뭔 소린가?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된다는 얘기잖아. 예. 제한 조건을 잘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한 번만 두 사람이 같은 관광용에서 방문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앞을 읽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한 번만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다른 날 같은 공간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이걸 먼저 이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어쨌거나 4곳밖에 안 되니까 5개 중에 4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거든. 이건 뭐냐면 A, B, C, D라는 관광 명소가 있는데 같은 날 방문할 걸 내가 D라고 그냥 정한 거야. 그러면 20 곱하면 답일 거 아니야. 답이 20의 배수일 거 아니냐고.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자, 준희가 있고 진아가 있어. 1일차, 2일차, 3일차에 방문을 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5 곱하기 4 하기로 했잖아. 3도 곱해버릴게. 1일차에 D를 방문한다고 할게. 귀찮잖아. 1일차에 D를 방문하든 2일차에 방문하든 3일차에 방문하든 똑같은 거니까. 그럼 문제의 크기는 더 줄어든 거예요. 이제 나는 2, 3일차만 배치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 3일차는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럼 A, B, C가 다 등장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준이한테 A, B라고 정할게. 선생님 마음대로요? 여기다 3P 곱할 거야. 야, 나 문제 더 줄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준이가 그냥 A, B를 간다고 생각해. 뭔 상관이야 이게. 4개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알겠지? 아직까지 하나도 풀지 않았어요. 하나도 풀지 않았고 문제의 크기만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진아의 나머지 여행 경로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C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C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또 겹쳐야 되죠. 그러지 않니? 뭐 하나가 또 겹쳐야 되잖아. C가 겹칠 수도 있고 B가 겹칠 수도 있겠지. 아니 A도 가능하지 않나? 겹치는 게? 근데 제가 A, B를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날 겹치는 건 A, B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냐? 네. 그러면 A가 다른 날 겹친다고 하자. 미쳤네. 2 곱해도 되나 그러면? 아직 한 문제도 안 풀었어요. 알겠죠? 알겠죠? A가 다른 날 겹친다고 하자. 그러면 A가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자동으로 C가 와야 될 거 아니야. C 빠지면 안 되잖아. 지금 문제 아예 안 풀었어요. 그냥 크기만 계속 줄였는데 결국 제가 구한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얘가 답이죠. 이해하겠나 친구들? 그럼 20 곱하기 36이니까 답은 720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만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경우의 수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꾼 문제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문제였으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안 센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문제를 축소하면서 그럼 이거 곱해야 되지 저거 곱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이렇게 여기 A,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라고 하고 이거라고 해. 대신에 답에다 이걸 곱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푸시면 못 풀겠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훨씬 더 잘 풀릴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경우에서 오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블랙라벨을 좀 푸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함수를 푸시는데 적당히 풀고 계십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부터 실전 모의고사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끝나면 6시에 남아서 시험 보셔야 되는데 6시에 시험 보는 게 안 되던 친구도 있었죠? 손? 어떻게 했었죠? 우리 중간고사에? 정서 어떻게 했었지? 토요일 날 봤었지. 토요일 날 남아서 토요일 어떻게 했었지? 저 이번에 바뀌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 그럼 너 토요일 날 볼 수 있어? 너 토요일 날? 연준 어떻게 했었지? 너 3시에 와서 봤었나? 나머지 다 괜찮고요? 좀 보면 안 돼? 돼? 오케이. 웬만하면 그 시간에 보는 게 좋습니다. 마칠게요.